네,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네빌 고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쓴 책 가운데,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상상의 힘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과거에 네빌 고다드를 모르고 살았을 때에도 네빌 고다드가 했던 그런 상상의 법칙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나는 또 한 번 더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 상상의 힘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련과 역경을 계속 만나다가 고달픈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쉽고 빠르고 즐겁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내가 감명 깊게 읽은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과 경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내부 세계의 고속도로라는 이 챕터에서 우리 내부에도 내면에도 고속도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성은 삶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본성상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삶과 대립적인 자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이고 천국의 전쟁이며 상상력을 지닌 어린 자 또는 속사람은 내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기도 하죠. 속사람이 감각을 지닌 큰 자 또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끝없이 벌이는 투쟁입니다. 네빌이 말하는 그 사람은 외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감각과 이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상상의 삶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의 그 사람이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인 것처럼 한 인간의 속사람 역시도 마음의 세계 안에서 실제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현실의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속사람을 다루면서 그것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속사람이 하는 생각과 느낌의 내부 세계는 구조도 갖춰져 있고 좀 더 고차원의 공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상을 말하는 겁니다. 상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빌은 또 내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상상력을 뜻하는 거고 그 사람은 외부 인간, 그러니까 감각과 이성을 뜻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 이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지 생각을 해서 뭔가를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세계에 어떤 구조도 갖춰져 있고요. 좀 더 고차원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속사람의 행동은 원인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원인에 의해 강제됩니다.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의 행동. 속사람의 행동은 상상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런 해외 여러 나라 있겠죠. 그 나라를 내가 도착을 해서 진짜 휴양을 하고 쇼핑을 하고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상상을 하는 행동이 속사람의 행동입니다. 상상의 힘을 말하는 거고요. 이 속사람의 행동은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원인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바깥에 그 사람이 뭐죠? 이성과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은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시각, 촉각, 미각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이 그 사람의 행동은 속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강제가 된다는 그 이야기. 속사람의 행동은 자신과 연결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상을 하고 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 이성과 감각은 그것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달콤하게 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감각도 내가 부자라는 그것에 맞추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속 사람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상상력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속 사람의 행동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은 속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생긴 충동의 종속적입니다. 겉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사람, 속 사람의 움직임, 행동에 의해 생긴 충동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소망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취하게 될 행동이 속 사람의 행동과 일치할 때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미리 상상을 통해서 한다면 이 소망은 엄청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상상과 현재의 모습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드라마를 머릿속에서 구상한 후에 상상 속에서 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상상 속에서 구상을 한 후에 그 상상 안에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이며 어떤 감정이 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생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드라마를 머릿속에서 구상한 후에 상상 속에서 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외적인 육체의 자아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성과 감각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완전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지금 내가 뭔가를 만져야지 이것이 있다, 책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현실주의자로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육체의 자아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치 낮잠을 자는 것 같이 여기십시오. 그리고 미리 구상해 놓은 행동을 상상 안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성공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하게 될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를 이 시계를 차고 싶잖아요. 이 시계를 차고 싶다고 한다면 상상을 하겠잖아요. 근데 롤렉스 시계를 직접 만져보지 않은 사람, 한 번이라도 차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무게감과 생생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상상을 할 수 없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꿈들을 이루는 이유가 직접 체험을 해보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오롯이 내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상상 안에서 그대로 펼쳐낼 수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어떤 느낌인지 질감인지 맛인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벤츠를 타보지 못하고 벤틀리도 사고 싶은데 말로만 사고 싶지 또 그렇게 상상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고 타보지도 못했고 핸들 그릴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잠에 들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이 그 장면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자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낮잠이라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잠에 들면 상상이 사실로 굳어집니다.
처음엔 생각들이 마치 양치기가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양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시각화, 생생하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자꾸만 끌고 옵니다. 그게 이거예요. 양치기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양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내가 이제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게 되는 생각과 감정을,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상상의 법칙입니다.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예정된 코스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다 보면 생각들도 지쳐서 나중엔 정해진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여행일지라도 절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계획했던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았고 받아들였던, 여러분이 선망하던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내가 바라는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상상의 법칙입니다. 예, 마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내빌 고다드는 우리 내부 세계에도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말 자기가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중적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은 우리 상상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인간, 그리고 잠재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감각과 이성을 뜻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바라는 소망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린다면 바라는 모든 것은 금세 이루어집니다.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지금 이 현실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위치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는 배급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그 속사람, 상상 안에서는 가난한 자신의 어떤 그런 암울한 미래, 불안한 미래를 상상한다든가, 자꾸만 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 와닿는 문구를 한번 문장을 읽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소망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취하게 될 행동이 속 사람의 행동과 일치할 때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